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1부의 전체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오늘은 2부 실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반드시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1부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나서 2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았지만 1부를 알아야 오늘 게 훨씬 더 이해가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 들어가 볼 겁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길지 않고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성을 만나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이성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만나는 이성은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날 이성의 성격은요,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비슷한 성격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요, 이성 A에게 카톡으로 우리 말을 놓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A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아직은 부담스러워서 존댓말로 하도록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다음과 같은 단서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개방적인 것보단 보수적일 확률이 높을 거고요. 초면에 낯을 가릴 확률이 좀 더 높을 거고요. 초반부터 강한 애정 표현을 하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예의를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요, 상대적이고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연락하는 여자의 말을요, 100%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의 확률로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마 여러분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자, 초반부터 부담스럽게 하기보다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보자. 호감 표현의 빈도수는 초반에는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나도 적당한 예의를 차리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잘 놀았냐의 느낌보다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겠다. 이 정도는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육감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의 반응에 소극적이라던가 예의를 지킨다던가 말을 놓고 싶지 않다던가 아직 여러분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건요, 여러분의 감은요, 생각보다 매우 정확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다가는요, 부담감을 느끼고 상대방은 멀리 날아가 버릴 거예요. 자, 반대의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연락하는 B는요, 이제 클럽에서 만난 여자예요. 그녀의 복장은요, 가슴이 훤히 보이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요, 문신 사진들이 가득하고 시작부터 반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여자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나 비슷한 생각이 들 거예요. 보수적인 확률보다는 개방성이 높을 확률이 높고요, 권위나 위계 질서 따위보다는 자유와 같은 것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진지함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상대를 대상으로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충실히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요, 바로 자살골을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B와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즐겁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요,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여줄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요, 상대에 따라서 카멜레온이 되셔야 됩니다. 자, 카톡, 전화, 문자, 만났을 때의 상황 등을 토대로 여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러한 감은요,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이라는 것은요, 반복하고 숙달되었을 때 그게 정교화되어집니다. 자, 애프터에 나가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여자는 어떠한 성향일 것이고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는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가요, 어떻게 과거에 애프터에 나갔는지 간단한 캡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자를 만나기 전에 큰 틀이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을 어디서 캐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파악해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줄기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호감도 파악, 그리고 여자의 성향 파악입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호감도 파악입니다. 호감도 파악은요, 나를 좋아하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나의 반응에 대한 여자의 반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요, 이성에게 오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런데 여성이요, 네, 잘 먹었어요. 창남씨도 식사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만의 텍스트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전체적인 호감도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질문한 것에 대답한 점,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역으로 질문까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상대방은요, 이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할 거예요. 즉, 역질문까지 상대방이 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자, 높은 확률로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투자한 만큼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반응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여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도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과의 충분한 접점이 없는 여성은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어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앞에 여성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여성이 공유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특성이 나왔군 정도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합니다. 자, 이 특성 정도만 이해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그것이 호감이 없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랑 여자가 이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초반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자와의 최초의 상황은요, 아마 카카오톡 또는 전화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의 파악 정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자가 성실히 대답하고 있는지. 2번, 성실한 대답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역질문, 그러니까 그 의견까지 물어보고 있는지. 3번째, 여러분의 감정적인 단어 선택에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 4번째, 얼마나 여자 그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자, 1번과 2번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깊은 해설을 위해서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3번과 4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단어 역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의 미적지근한 언어만 사용했다가는 여성의 있는 호감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항상 똑같은 일, 취미 이야기만 하다가는요, 딱 그 정도의 반응 이상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요, 지극히 이성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자, 여자는요, 남자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여자 또한 여러분한테 이성적인 사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남자와 여자는요, 감정의 언어, 즉 감정의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여자가 네, 방금 물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창남 씨는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딱 저도 먹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타이밍이 딱이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빨리 누구누구 씨와 같이 만나고 싶네요. 위에 간단한 대화를 보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틀을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도들은요, 무조건 옳습니다. 자, 여자의 어떤 반응이 나와도 괜찮아요. 가령요, 갑자기요? 와 같은 반응이 오게 되면요,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 만나면 어떨까 궁금해졌어요와 같이 조금 더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요, 저도 그렇네요 라는 반응이 오면요, 이건 분명히 가장 긍정적인 신호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요, 이제 여자가 만약에 말을 돌리거나 갑자기 그러시니 너무 부담스럽네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과 여자가 아직 초반 단계이구나, 딱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부담스럽다고 말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서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평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로 보았을 때요, 여러분은 큰 지침을 하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요, 일단 던지세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하는 겁니다. 저는요, 연애를요, 어느 정도 임기응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0% 준비해 가도요, 이성과의 대화는요,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성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괜찮은 남자인지 테스트하는 경우도 매우 허다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실 연애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상황에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이상해져요. 여러분은요, 던지고 수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도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 선비 남자들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썼던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한 언어라면 더 좋습니다. 사실 빨리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잘못된 표현인가요? 매우 건강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난 표현 아닌가요? 하지만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조차 매우 서툴렀어요.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느낌이 되게 섹시해요. 처음에 외모가 눈이 갔는데 말을 해보니까 생각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위와 같은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못 쓴다면 왜 못 쓰시나요? 부모님이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까봐요? 자, 저런 단어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회라면요, 서로 삿갓을 쓰고요, 한문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표현 자체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존 틀들을 깨부시는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즉, 이런 말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면 더욱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멘트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느꼈던 그런 감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요 더 많이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카톡뿐만 아니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관을 쓰려고 하면요 그 무게를 반드시 견디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유형 파악이 됐다면요 장소 그리고 이제 만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잡아주는 그런 영상은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랑 약속이 잡혀도 어디에 갈지 고민이시라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특히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어디서 만날지 위치 선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상대방은 어디에 살지 아는 상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어디가 적절한 위치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딱 중간이 좋은 위치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중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권이 발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요 우리는 이제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약 서울이라면요 왕십리, 건대, 성수, 뚝섬, 강남, 홍대, 신촌, 합정, 상수, 그리고 신림 쪽, 동각, 안국, 이수, 이태원, 한남, 한강진, 노원, 수유, 해화, 천호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이랑 여자와의 중간쯤에 이러한 곳이 있다면 먹을 것도 많고요 헤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위와 같은 장소를 꼭 택하세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있는 곳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 말리진 않아요. 근데 간다고 해서요 시작부터 절대 플러스 점수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서 만나세요. 가령요 저는 이제 과거에 상봉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과거에 제 여자친구는 잠실 쪽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데는 이제 건대 쪽이었고 여기에서 처음 애프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먹을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정확히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여자를 만나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곳에 상대방을 초대하는 자리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먹기 싫은 것을 참고 먹어야 되는 군대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자, 넉넉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곳에 상대방을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당연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선택하지 마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자카야라든지 일식집, 라멘, 스시, 양식, 피자, 파스타 등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저는요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식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일식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요 한 실제로 95% 정도는 일식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자카야 또는 일식집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음식집 선정은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라면 사실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자, 치킨을 좋아해도 사람 많은 치킨집은 피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요 주변 소리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 치킨집을 원한다면요 호프집과 같은 그런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적당한 규모의 공간이 매우 좋습니다. 자, 너무 조용해도 부담스럽지만요 너무 시끄러우면 서로에 대한 집중이 깨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건대에서 이제 애프터가 잡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일식집으로 애프터를 하기로 쳐볼게요. 자, 일식집을 잡았다면요 네이버를 한번 켜보고 건대 일식집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요 우리나라 음식점을 어느 정도 신뢰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만난 집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상대방을 안내하세요. 다만 여러분한테 아무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네이버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리뷰가 높은 것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냥 클릭을 하면 블로그 글도 자동 링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식인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찾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다면 상관없지만요 특히 건대와 같은 번화가는요 차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요 지하철로 이동한다면 걷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운 날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자, 스시집이 있고 라면집이 있는데 어디가 더 땡기세요? 제가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스시집이 유명하더라고. 자, 제가 안내할게요. 자, 무엇이든 좋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곳으로 상대를 유도하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자, 결정을 하라고 할 때요 여자가 결정을 못하면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곳으로 안내하세요. 더불어서 약간의 생색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내냐면요 제가 이곳이 초행길이라 네이버 위성지도도 찾아보면서 왔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적당한 책임감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정상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면요 애프터 장소와 만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요 돈을 내는 거랑 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만남에 술집을 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여자와 엠빵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들어요. 여러분 역시요 여전히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장 핵심만 한번 전달해 볼게요. 술집은요 가는 게 좋아요. 술은요 정말 매우 좋은 촉매제입니다. 여러분이랑 상대방은요 게임을 하는데요 그게 극이성적인 게임이 아니고 감정적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요 이런 이성적인 상태들을 감정의 상태로 변환시켜 줍니다. 적당히 술 기운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더 편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술은 무조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술을 못하면 술집
술집에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먹지도 못하는 것을 일부러 참고 먹는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더불어 상대방을 꽐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추잡한 생각은 더욱이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감정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이 좋다는 것이 술에 취해서 뭐 하룻밤을 보내기 쉽다거나 술빨로 모든 걸 극복해버리겠다와 같은 그런 급이 떨어진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 취한 술김에 여자를 범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선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길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술 좋습니다. 다만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만 먹어주세요. 자, 연애와 여자를 만나는 행위는요, 사실은요, 고급 취미 중에 하나예요. 즉 돈이 드는 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돌려서 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한테 비용을 쓰기 싫다면요,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도를 해나갈 때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요, 높은 확률로 그 관계는 성사되지 못할 거예요.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인색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정신적인 가난함 그 자체는요, 정말 그냥 매력을 깎아먹는 가장 1순위입니다. 냉정하게 진짜 솔직히 남자가 봐도 매력 없는 것이 바로 인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러한 습성이 남아있다면요, 지금부터는 그게 여러분을 잡아먹는 악성 습관임을 인지하고요, 꼭 고쳐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것이 되었으면요, 그 다음은요, 김치녀는 걸러야겠죠. 김치녀 판별법은요, 되게 매우 간단합니다. 1차는요, 여러분 그냥 내세요. 거기에서부터 엠빵을 치는 마인드는요, 여러분을 절대 좋게 볼 리가 없어요. 합리적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자리에서 엠빵을 제안하면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세요. 그리고 그 정도도 아깝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곳에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내세요. 자, 두 번째 자리, 술이든 뭐 커피든 뭐든 이동을 했을 때요, 여자가 카드를 내밀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는 편이에요. 사실요, 제가 여자한테 크게 기대하지 않는 제 성향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도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이 상대가 괜찮다면 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만약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보이면요, 100%입니다. 그때는 손절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요, 여기에서는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거는 너가 내라. 이따 커피는 내가 살게. 자, 여기서 만약에 똥 씹는 표정을 보인다면 100%입니다. 오히려 빨리 걸러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나세요. 우리는요, ATM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는요, 우리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건요, 사실은 앞으로 만나면 더 뻔한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정말 간단하지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요, 대부분 첫 만남에서는요, 뭐 이자카야를 가는 편이에요. 이자카야에 가면 이제 간단한 술을 시키고 적당히 안주랑 술을 한 잔씩 하는 편입니다. 저의 주량은요, 1.5병 정도가 되는데 보통 여자를 만나면 한 병 정도 먹어요. 적당히 기분 좋은 정도죠. 더불어서 여자가 만약 술을 못 먹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이자카야를 갑니다. 상대방에게 물이나 음료수나 맥주를 주고요, 저는 소주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당이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원칙, 우리는 감정의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제가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자카야는요, 싫어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 또한 매우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자, 엠빵과 관련돼서는요, 저는 그냥 대부분 제가 내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요,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상대방을 그냥 걸러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만나봤자 우리만 손해이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자랑 만나는 그 자리로 왔어요. 자,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던 만남 파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부분을 총 3번의 만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한 여자를 만나서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요, 3번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이 3번 끝내는 게 무슨 잠자리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유혹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3번 이상 만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는요, 3번의 애프터를 각각 다른 컨셉으로 접근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그리면서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될 수 있으면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잡으세요. 자, 대화를 통해서 카톡으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 첫 번째 애프터에서는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필을 하고 깔끔하게 내가 먼저 자리를 종료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말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애프터 장소가 만약 강남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바로 장소예요.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날이 지금처럼 춥거나 또는 엄청 더울 때 서로 대화하기 전부터 이동하면서
하면서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또한 여자가 힐을 신었다면 그것 자체로도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처음 만남 그리고 이동 간에는요 당연히 어색함이 흐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 즉 역과 가까운 곳으로 첫 만남을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애프터가 잡히면 실수와 에러 그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요 항상 전날이나 또는 만나기 전에요 그 주변을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보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요 미묘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면서 이러한 자신감은요 리드하는 남자, 매력적인 남자로 상대한테 어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났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강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이 만나는 자리, 이 자리는요 둘 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초반 30분이 모든 것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상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자는요 역에서 만나서 아마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는 고든 상태가 돼야 되고요. 여자와 걸으면서 대화할 때는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이 길을 헤맨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초행길이다. 그래서 위성 지도도 보고 왔는데 조금 헤맬 수도 있다. 귀엽게 봐줘라. 다음에 우리 동네 왔을 때는 제대로 에스코트 하겠다. 와 같이 당당하게 말하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애프터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메뉴 선택은요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보통 보기를 정해서요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기가 뭐 A 코스나 B 코스가 가장 괜찮은 것 같다. 너는 A 코스, B 코스 중 어느 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기를 한정적으로 지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 보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를 한정 지어서 전달하면 쉽게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 의견에 맞추기 위해서 메뉴 고르는 데만 5분, 10분 애를 먹고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요 주관이 없는 남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보기를 제시하세요. 역시 주문할 때도 당당히 하세요. 자, 이제 상대방에게 간단히 물을 따라주고요. 그 전에 수저와 젓가락은요 휴지를 깔아서 세팅을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가 좋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초반부는요 편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일이 끝났다면 뭐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와 같이 이제 편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상대방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정적인 느낌의 대화가 매우 좋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해주면 더욱 좋아요. 소개팅이나 뭐 헌팅 등의 상황이라면 카톡 등의 느낌보다 실물의 느낌이 훨씬 좋다 정도로 칭찬해주면요 보다 분위기 좋은 느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인상에 대한 칭찬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다가 이제 따로 보는 자리가 처음이라면요 같이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여자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메뉴가 나올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게임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초반 30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다음과 같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아이 컨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자체를 드러내야 돼요. 자, 우리가 1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하나하나 상대방한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은요 질문들로 이루어지면 편해요. 자, 이쯤에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성이 만나는 자리와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만나는 자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당연히 이성으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이성이라고 해도 그녀를 뭐 보통 거의 여자로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이성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는 다르게 이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이성은요 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녀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상형 이야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이상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요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의식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성으로서 바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내 이상형과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귀게 되면 잘 맞을지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해보세요. 내 첫인상 느낌은 어때? 그리고 너의 첫인상 느낌은 뭐 이러이러해. 그리고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매력을 느껴? 서로의 연애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어떤 스타일의 남자한테 끌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요 군대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전우애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평소보다 도전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요 바로 이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더불어서 호감 표현들 역시 필수적입니다. 자, 호감 표현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호감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호감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요 호감 표현 그리고 중후반의 호감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계별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자, 초반의 호감 표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보자마자 5분 만에 배풀을 하자고 하네요. 너무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고 내일도 같이 밥을 먹자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요, 이 새끼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반면에요, 이 남성이 초반에는요, 좋은 인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생각이 너무 잘 맞는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1시간 뒤에는 정말 신기하다, 너같이 나랑 비슷한 사람 처음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어질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 너랑 다음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또한 이 친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자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자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될 확률이 높겠죠. 남성 대 남성이어도 이 둘 간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참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돌직구식의 방식을 택해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거나, 아니면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마지막에 고백과 같은 그런 진짜 돌직구를 던지는 거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돌직구가 아니고요, 그냥 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90%가 안 좋아요. 여러분은요, 호감 표현을 해야 돼요. 다만 그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 차원에서, 시간이 흐르면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엔요, 그러한 총체적인 감정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말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100% 공식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이러한 감을 알고 모르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갑작스러워도 안 되고요, 너무 빨라서도 안 됩니다. 흐름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정말 구체적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이성이 만났을 때 초반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상황보다 지금의 느낌이 더 좋다. 사진으로 봤을 때 잘 몰랐는데 실물이 훨씬 괜찮다. 카톡 갈 때는 좀 딱딱해 보였는데 되게 말을 섞어보니 발랄하다. 와 같은 상대방이 만났을 때 기존의 느낌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름의 느낌은 좋은 느낌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준비해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성에 관한 질문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세요. 자, 이야기가 중반 부분쯤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아까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호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아래와 같어요. 근데 A야, 너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하고 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 솔직히 너가 이뻐서 번호 물어봤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너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더욱 이쁜 것 같다. 오늘 나오길 되게 잘했다. 자, 솔직하게 말하면 소개팅 크게 기대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떠나서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다만 그것의 전달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 예쁘다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하고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를 보통 맥락 잡기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자, 기대를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외모에 끌렸는데 내면이 더 끌리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맥락이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남성과 남성의 대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지도 않지만 부담스럽지도 않게요. 자, 만남의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되면요, 보다 심화된 표현으로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오늘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언제 시간이 가능해? 너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자, 여러분 반드시요, 이 멘트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멘트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느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감정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처음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선비 같은 그런 패턴을 부셔야 돼요.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사용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요, 실제의 경험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스로도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솔직해지는 것이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점차 여러분이 체화되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그때부터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어떤 이성을 만나도 자유자재로 써먹을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이성이 있는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말하는 것들의 느낌만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세요. 그리고 호감 표현들도 충분히 하세요. 아이컨택은요, 정말 확실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장단컨대 여러분의 성공률은요, 제 영상을 보기 전과 후 차이가 극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저는 이 진리를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맞아요. 원래 간단한 게 연애입니다. 무슨 이론 볼 시간에요.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애초에 딱 이 정도의 간단한 지침 정도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게 무슨 초피살기가 있을 정도로 무슨 마법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정말 초피살기라면 그걸 안 쓰는 사람은요, 연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처럼 이성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지만 연애는 꾸준히 잘해왔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많이 머리에 때려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혼란만 가져와요. 얼마나 머리에 들어있는 걸 더 많이 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 역시요, 무슨 많은 픽업 이론, 남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 뭐 프레임, 가치 어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다 적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제가 모든 이론을 섭렵했을 때보다 지금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지금은 이성에 대해서 결핍이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꼭 여러분은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준비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여기에서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호감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애프터가 좋았다면요, 우선 연락을 하지 말고 먼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요, 다음날에 그냥 어제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면 돼요. 여기에서 명분은요, 이제 어제 집 들어갔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바로 잠들어 버렸다 정도로의 명분을 만들어서 혹시나 하는 그녀의 섭섭함을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애프터가 끝나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경우라면 그건 그녀랑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 다음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맥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만남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나랑 인연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지나간 여자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고 해도요, 관계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1차 애프터가 잘 안 됐는데 그걸 살려서요,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현실을 인정하기 싫지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추후를 도모하는 것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반응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애프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두 번째 만남에 앞서서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제 만난 여자가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꼭 구분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 태도, 행동들을 보았고요, 그 사람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보았다면요, 앞으로 나하고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자, 저는요, 저에게 맞는 사람만 만납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나랑 비슷해도요, 나랑 앞으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요, 우리가 직접 판단해서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직접 여성분들한테 거절 멘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주 쓰는 멘트를 말씀드리면요, 정말 뜻깊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분이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랑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저와 결이 비슷한 분을 만나고 싶어서요. XXC도 정말 매력있고 좋은 분이니 저보다 더 잘 맞은 분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억이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XSC도 그런 기억이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보냈을 때 상대방에게 답장도 곧잘 오는 편이에요. 보통 상대 쪽도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었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애초에 나도 상대 여성도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요, 서로를 위해서 놓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나랑 맞지 않는다면요, 과감히 상대와의 관계를 내가 종료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1차 애프터가 끝나고요, 이제 상대방이랑 분위기가 괜찮다면요, 이제 2차 애프터를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담긴 그런 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주를 이뤘다면요, 두 번째부터는요, 서로 다양한 면을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애프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요, 애프터는 흔들다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놀이동산 또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애프터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즉,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데이트를 즐기는 느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적인 활동, 먹는 것이나 카페 이런 것보다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한 2시, 3시 정도에 만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만나서 간단한 점심이나 브런치 정도를 먹고요. 그 후 바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컨텐츠가 담긴 그런 데이트 장소로 이동해서 같이 데이트를 즐기는 형태가 적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컨텐츠가 있는 데이트 장소 근처에서 애프터 장소를 하고요. 만난 뒤에는요, 근방에서 간단한 식사나 브런치를 먹고 이제 이동하는 편입니다. 자, 이쯤이 되면요, 보통 시간이 한 오후 6시쯤이 될 거예요. 자, 이때는요,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지. 자, 이거는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술안주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택했어요. 자, 룸술집은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가능하면 나쁘지 않지만요. 상대방의 경계심을 일부러 높일 필요는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녁까지 같이 하게 되었으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늘 하루 동안 뭐가 재밌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더 붙여보세요. 자,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너를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즐겁고 좋은 기억이었다. 진짜 요즘 일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같이 와줘서 고맙다. 자,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느낀 같은 것을 느끼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호감을 드러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기억은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람은 그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끝은요, 바로 여러분한테 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거는요, 너는 평소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냐 정도만 주제를 던져놔도요, 서로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만나면요, 재미있겠다라는 것까지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감정에 심취해서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은 사실 조금 이릅니다. 여러분이 고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거는요, 고백은 던져보는 것, 돌직구가 아니고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상대방한테 충분히 호감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고백을 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고백을 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기에 한 70%가 넘지 않는다면 고백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한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가도 괜찮아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 70%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상대방에게 먼저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듣기는 경험과 데이터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한 단계 더 우리가 가깝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과 표현을 할 때는요, 항상 확실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성성이고요. 그 남성성으로 인해서 매력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자, 호감 선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2번을 만나면서 나는 너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만나고 그리고 오늘 만나니까 좀 어땠어? 그리고 여자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되게 좋았어.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 많이 기대 안 하고 나왔거든. 원래 사람에게 기대 자체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만남도 별거 없겠지 싶었어. 처음 우리 커피 마신 날 너 처음 봤을 때 나 솔직히 진짜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그리고 지금 너가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웃을 때 눈가에 살짝 생기는 주름도 조금 이쁘고 가끔씩 무표정으로 있는 모습도 되게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오늘도 정말 즐거워. 같이 있는데도 시간 정말 잘 흘러가고 내가 최근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집중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물론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솔직히 너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아직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에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금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알아가고 싶어. 오늘도 나랑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표정이나 날 대하는 태도가요, 매우 수용적이고 호감이 많이 나오는 태도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남자다울 때는 남자다워야지 합니다. 자, 망할까봐, 여자 반응이 안 좋을까봐 뒤로 미루다간요, 있던 감정도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요, 3번 이내의 결과가 없으면 그 관계는 매우 높은 확률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가 매우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의 표정, 뉘앙스, 아이 컨택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시종일관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눈을 보고 무언가에 약간 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되게 진하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넌 어떤 마음인지 정도로 되묻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호감 표현을 하되요. 절대로요. 사랑해, 좋아해, 사귀자와 같은 말은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여성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상대방한테 호감은 있고 관심도 있고 표현도 하지만 직접적인 널 사랑해, 좋아해, 너와 사귀고 싶어 라는 표현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을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자, 고백은요, 던져보는 것, 돌직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대망의 세 번째 만남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요, 정말로 거의 다 온 셈입니다. 두 번째 만났던 만남이 이제 활동이 주가 되는 만남이었다면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은요, 첫 번째 만남과 마찬가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을 잡을 때는요, 진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바글바글 대는 곳보다는요,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둑어둑한 분위기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즉, 뒤도 돌아볼 것이 없이요. 세 번째 만남은요, 이제 진짜로 결판을 지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애프터 때요, 제안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너랑 진솔하게 술 한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상대방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아, 애가 나한테 이제 무언가를 하겠구나. 만약 여기에서 거절이 나오거나 빙빙 돌려대거나 한다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음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키키, 내가 진지하게 뭐 말할 것 같아서 그런 거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한 거야. 정도로 짤막하게 가볍게 이야기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가 거절을 한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아요. 나는 너랑 친구로 지낼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만들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손절치는 게 가장 좋아요. 냉정하게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돈을 쓰면서요, 더 투자해봤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정말 낮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빠른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게는요, 사실은 상실감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잘 풀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절 반응이 나왔다면요, 여기서 손절을 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사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갔다면 여러분은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순조롭게 3차 애프터가 한번 진행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은 만나서요, 이제 3차 애프터 장소로 이동을 했다면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마세요. 분위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상대방은 부담감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자, 세 번째 만났을 때 초반에는요,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로 시작해 보세요.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대화를 열어 나갈 때는요, 오늘 뭐 일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시콜콜한 캐주얼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열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남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뭘 하고 싶냐? 너는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는 편이냐? 너는 나쁜 남자가 좋냐? 착한 남자가 좋냐? 너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등등등등. 자, 상대방한테 이런 질문들과 대화 주제를 꺼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의 연애를 상상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에서 적절한 리액션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이 사람과의 연애를 하면 좋은 연애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높은 가능성으로 역으로 상대방이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요,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까지 흘러왔다면요,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되었을 때가 보통 가장 적절하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먼저 한번 대화로 열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실제로 제가 대화했던 예시입니다. 자, 이 예시의 느낌들을 꼭 기억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해요. 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봤을 때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제 여자가 뭐 대답을 하죠. 오빠 되게 뭐 열심히 살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 같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지 좀 됐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너랑 처음 연락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게 됐어. 솔직하게 표현하는 너의 모습이 좋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너의 모습이 좋고,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할 때 보여주는 너의 그 표정이 참 좋더라.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일상에 되게 너가 녹아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평소에 내가 일에 정말 열중하는 편이고 내 일상을 충실히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참 솔직하게도 계속 너 생각이 나.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너가 경험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점점 더 너가 궁금해지고 생각나.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까지 너가 나왔다면 나에 대한 감정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물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더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인데 지금 이 감정을 솔직하게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물론 너가 지금 나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다 너와 좋은 추억이나 기억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너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확신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랑 만나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해서 한번 정말 진지한 타이밍 때 써먹어 보면요. 정말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3번의 만남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가이드 드렸던 내용대로 저희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방향만 잘 따라왔다면요. 정말로 여자는 여러분과 이미 좋은 관계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요, 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거는요, 100% 결핍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시작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마지막은요,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러한 느낌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진솔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만난 사람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번호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진짜 한 명도 번호를 안 줬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솔직히 저도 역시 남자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예쁜 이성을 보면 솔직히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는 가끔은 은큼한 상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의 끝은요, 지금 여자친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낀 2가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요, 제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위치는요, 압구정이었고요. 저는 그날 압구정의 저녁이 이렇게 화려한지 사실 처음 알았어요. 길거리에는요, 온갖 외제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녀와 커피를 먹기로 한 곳을 걸어가는 곳곳은 번화가였어요. 올라가면서도요, 수많은 강남의 성형 미녀들도 사실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요, 압구정이 상당히 익숙한 듯이 저를 맞이했어요. 외적으로도 매우 출중했는데요,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요, 충분히 누구나 시선을 가게 마련인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요, 흰 티에 청자켓 그리고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있다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모자를 벗었기 때문에 머리는 상당히 눌려 있었어요. 물론요, 얼굴에는 제가 꾸밀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요, 카페에서 그녀의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예정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죠. 자, 그 친구들은요, 뭐 한 명은 치대를 다니는 의대생 남자고요, 한 명은 압구정에 사는 이제 가슴골이 파인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파티를 자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복장과 이야기만으로 그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에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는 그녀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스스로가 인기 있다는 걸 정말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학창 시절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학 경험과 더불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와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는요, 저에게 오늘 보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집 앞에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어떤 남자가 번호를 물어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또 역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그 여성분은 저한테 이미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요. 제가 만약 이날이 날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으면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목표가 섹스였다면요. 어렵지 않게 섹스를 했을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는 것도 저였고요. 그녀를 집에 보낸 것도 저였고 그 이후에 그녀의 연락에 대답하지 않은 것도 저였습니다. 자, 이날의 경험은요. 저에게 결핍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였으면요. 이런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스스로의 그 실력에 대해서도 테스트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요. 그날의 저는요.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저는요. 제가 누리는 삶이 좋았습니다. 저는요. 동적인 사람보다 정적인 사람이 좋고요. 별로 지금까지도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부럽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꿀린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랑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녀의 선톡은요. 제가 그날의 그녀에게 매우 효율적으로 어필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합리화도 아니었고요. 부담스러운 감정도 아니었고 그냥 저는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그녀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고 당일날 스킨십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성에 대해서 쓸데없는 갈증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뭐 예쁘든 몸매가 좋든 어리든 돈이 많든 여러분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다면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아무 여자나 탐하는 행동은 과정일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라면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저 역시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요. 여러분이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어울리지도 않는 성격도 지랄 같은 그녀를 위해서 했던 온갖 똥꼬쇼들 맞춰주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수를 유혹하는 만신창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정말 잘 맞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코칭 그리고 저희 해병대라는 프로그램 이 모든 프로그램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여자라면 그냥 단칼에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요. 앞으로의 컨텐츠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까지 녹음하는데 정말 목이 좀 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내용도 정말 최상급의 내용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아시죠?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네에 오시면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그리고 해병대라는 저희 코칭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정말 혼자 변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2022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착한 남자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